QLD TQQQ 들고 있는데도 돈이 안 불어나는 이유는 레버리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시킨 대로 안 해서입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본인만의 방법을 발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방법에 본인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이는 딱 한 개입니다. 끝까지 그대로 하느냐, 중간에 본인 생각을 섞느냐입니다. 투자는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처음 6개월, 1년은 티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걸로 맞나? 나한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가? 지금은 시장이 이상한가? 유튜브 하나만 더 보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유튜브를 더 보는 순간 정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재료만 늘어납니다. QLD TQQQ는 더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천재가 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규칙을 깨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규칙을 지키던 사람까지도 마음이 급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는 순간 가장 무서운 게 시작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방향성이 깨집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본인 감정이 아니라 본인 시스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가지를 먼저 합니다.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기준을 먼저 이행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을 이행하는 동안에만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개선이 됩니다. 기준 없이 바꾸면 경험도 쌓이지 않고 실력도 쌓이지 않고 남는 건 피로감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하십니다. 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저는 월급이 적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운동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저는 관절이 약합니다.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체력이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더더욱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약한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면 강한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 검증된 방법이 뭐냐? QLD TQQQ에서는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결론부터 가겠습니다. QLD는 속도를 올리되 생존 확률을 높이는 쪽입니다. TQQQ는 속도를 극대화하되 생존 규칙이 없으면 계좌가 먼저 멘탈을 부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은 TQQQ를 사는 게 아니라 TQQQ를 감당할 수 있는 규칙을 먼저 사는 겁니다. 규칙 없이 TQQQ를 사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감정에 레버리지를 거는 사람입니다. 감정에 3배를 걸면 결과도 3배로 망가집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보이는 실패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는 TQQQ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QLD로 시작합니다. 두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QLD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TQQQ로 갈아탑니다. 3. 어느 날 조정이 오면 손실이 커서 겁이 납니다. 그래서 손절하거나 멈춥니다. 4. 다시 오르면 배가 아파서 따라붙습니다. 5. 그러다 크게 한 번 더 맞고 그때부터는 투자 자체가 싫어집니다. 이게 제일 흔합니다. 반대로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1. 본인이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숫자로 정합니다. 2. 그 변동성 안에서 QLD와 TQQQ의 비중을 정합니다. 3. 매수 규칙, 추가 매수 규칙, 리밸런싱 규칙, 축소 규칙을 미리 써둡니다. 내 시장이 뭐라 하든 그 규칙대로만 합니다. 5. 그리고 딱 1년은 평가를 미룹니다. 여기서 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1년을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변화 구간이 실력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규칙을 지키는 근육이 생기고 쓸데없는 버튼을 안 누르는 근육이 생깁니다. 이 근육이 없으면 TQQQ는 결국 본인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길은 빠르게 버는 길이 아니라 빠르게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말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크게 망하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이 복리에서 제일 비싼 비용입니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프레임을 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속도는 두 개의 곱입니다. 수익률 곱하기 투입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수익률만 보는데 초반에는 투입 금액이 더 큽니다. 월 30만원으로 30% 먹는 것보다 월 300만원으로 10% 먹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사람들은 QLD TQQQ만 붙잡지 않습니다. 소득을 올리는 시스템, 지출을 고정시키는 시스템, 투자 자동화를 동시에 잡습니다. 투자만 빠르게 하려는 사람은 결국 투자에서 감정을 씁니다. 감정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연료입니다. 그럼 QLD TQQQ로 돌아와서
현실적인 운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줄이고, 횡보장에서는 손을 줄이십시오. 상승장에서는 왜 욕심이 문제냐?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천재가 됩니다. 그때 비중을 올리고, 빚을 늘리고, 규칙을 없애고, 더 센 걸 찾습니다. 그 순간부터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나는 길로 바뀝니다. 하락장에서는 왜 공포가 문제냐? 하락장은 원래 옵니다. 그걸 없애려고 하면 결국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QLD TQQQ는 하락장이 오면 본인이 생각한 본인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사전에 정한 규칙입니다. 횡보장에서는 왜 손이 문제냐? 횡보장은 지루합니다. 지루하면 사람은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하는 행동이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규칙 변경입니다. 규칙 변경은 손실로 바로 찍히지 않아서 더 위험합니다.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남 탓이 됩니다. 시장 탓, 종목 탓, 정보 탓. 그러면 어떤 규칙이 필요하냐?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복잡하면 지키지 못합니다. 딱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만드시면 됩니다. 예시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본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 매달 자동이체로 투자금을 먼저 분리합니다. 이 기본은 QAD로 공격 구간만 TQQQ로 둡니다. 3. 내가 잠을 못 자는 비중이면 그건 이미 과합니다. 비중을 낮추는 게 실력입니다. 4. 추가 매수는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5. 리밸런싱 날짜를 정하고 그날만 조정합니다. 평소에는 안 건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나중으로 미루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따라가십시오. 따라가는 동안 쌓인 데이터로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섞으십시오. 초보자가 자기 생각을 섞는 순간 그건 커스터마이징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자꾸 완벽한 진입 타이밍을 찾습니다. QLD TQQQ에서 이게 특히 강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찾다가 인생이 완벽하게 늦어집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완벽한 지속성을 만듭니다. 매달, 매주, 매분기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계좌가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더라. 그런데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전 1년, 2년의 순종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QQQ만 사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고통을 버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준비 없이 TQQQ만 사는 건 가장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포기하는 방법이 됩니다. QLD는 느린가요? QLD는 느린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붙습니다. 중간에 퇴장하면 그때까지의 시간은 통째로 비용이 됩니다. 하락장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락장은 피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내 계좌가 견딜 수 있는 하락폭을 정하고 그에 맞게 비중을 미리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왔을 때는 미리 정한 행동만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영상, 새로운 정보, 새로운 타이밍 찾기.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회복이 아니라 혼란을 추가하는 겁니다. 언제 팔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나는 현금이 필요한가? 나는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매도는 감정입니다. 매도는 자랑이 아닙니다. 매도는 전략입니다. 전략 없는 매도는 다시 비싼 가격에 사기 위한 예열일 뿐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말고 행동이 꾸준한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을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시스템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QLD TQQQ는 특히 시스템이 없으면 정보가 아니라 소음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90일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1. 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을 숫자로 정하십시오. 2. 그 숫자에 맞춰 QLD TQQQ 비중을 정하십시오. 3. 매수와 추가 매수와 리밸런싱 날짜를 적으십시오. 4. 90일 동안은 영상으로 규칙을 바꾸지 마십시오. 5. 90일 뒤에만 평가하고 그때 한 가지만 개선하십시오. 부자 되는 길은 더 똑똑해지는 길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길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적은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이깁니다. QLD TQQQ는 그걸 가장 빨리 가르쳐줍니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남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남으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